지난 31일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은 FOMC가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한 결정을 발표한 직후 조건들이 충족되면 9월에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지금까지 내놓은 기준금리 인하 전망 중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CME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반영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 심리는 코인 시장에는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듯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 정부의 비트코인 이동 소식과 최근 출시된 이더리움 ETF의 순 유출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수년간 발목을 붙잡고 있던 SEC와의 소송이 이제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플의 최근 행보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SEC는 비공개 회의 일정이 있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리플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커뮤니티는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회의는 취소되어 2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 이후 어떠한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또다시 SEC의 비공개 회의가 8월 1일로 예정되어 시장에서는 이번엔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이마저도 다시 취소가 되면서 커뮤니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EC의 비공개 회의와는 상관없이 8월 안에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이 나오기 이전 리플의 CEO 역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SEC와의 소송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한 만큼 양측의 소송은 마무리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선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참석해 재선에 성공하면 취임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거액의 암호화폐로 기부받은 트럼프 측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쪽으로 태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화당의 부통령으로 지목된 JD 벤스 역시 게리 겐슬러를 최악의 인물이라 밝힌 만큼 게리 겐슬러는 공화당 측의 매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 측인 민주당도 최근 암호화폐 산업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주요 기업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암호화폐 행보 중인 SEC의 게리 겐슬러는 미국의 주요 양당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당의 압박은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종식시키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며 리플 측에 유리한 합의 혹은 법적인 판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소송과는 별개로 꾸준히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리플은 달러로 1대1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며 토크나 플랫폼 오픈에덴은 미 재무부 단기 국채를 리플의 XRP 레저를 통해 발행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오픈에덴은 최근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A를 받고 미 재무부 단기채의 예치 자금이 7,500만 달러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파트너십은 미 국내의 리플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추가로 리플 ETF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는 리플의 벤치마크를 추가했는데 이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할 만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CME의 벤치마크 기준 가격을 갖는 것이 현물 ETF로 가는 길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있는 만큼 CME 그룹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뒷받침되어야 기관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다른 현물 ETF 출시 여부는 시장 초유의 관심사인 만큼 리플은 21 쉐어즈로부터 리플 현물 ETF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역시 내년에 리플 현물 ETF를 볼 것이라 확신에 찬 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리플은 해외에서도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은 브라질의 중앙은행 서버 협회와 협력하여 브라질의 핀테크 혁신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서비스 혁신에 대한 투자 대상으로 리플을 지목했고, 리플은 후원을 받아 지불, 자산 토크나 대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리플은 최근 소식만 보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거쳐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X를 통해 1만 리플 이상 보유한 지갑수가 지난 5주간 급증하면서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고래 지갑의 증가는 리플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플은 한때 SEC와의 소송이 지쳐 미국 내에서 사업을 철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유명한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리플을 상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를 하였고 보란듯이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리고 상폐되었던 리플은 이제 CME의 실시간 지수를 통해 크라켄,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리플과 그와 반대로 입지가 점점 좁혀져가는 SEC와의 소송은 이제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제 갈 길 가고 있는 리플은 유일하게 남은 악재마저 해소가 된다면 지난 2017년 때와 같이 암호화폐 불장을 이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전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